재판부의 재판관님들께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말씀하시면서 특히 이제 이 회사 그러니까 일반 사기업체인데 그 일에 청와대 경제수석, 교문수석, 문체부 차관 이런 분들이 막 연락도 오고 회의에도 오고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사건의 피청구인이 이제 대통령이십니다. 이 대통령하고 연결이 된 것 같다. 이런 추측을 하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네네. 수첩도 주고. 네. 근데 지금 아까 또 질문에 뭐라고 하셨냐면 그 최서원 씨나 이 관계된 분들이 그 대통령을 직접 언급한 거는 못 들었다 이렇게 못 들으셨다는 거죠. 직접 언급하는 거는. 그렇죠. 직접 누구누구다 이런 식으로 한 거는 못 들었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혹시 청와대가 개입됐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근데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대통령과 뜻과 상관없이 경제수석이나 교문수석 아니면 문체부 차관이 무슨 일을 도모한다 이런 느낌은 안 받으시고 이거 대통령이 관여된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으시면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 그냥 청와대 관계 수석비서관이 둘이나 관여하고 문체부 차관이 관여하니까 이게 대통령이 관여된 것보다 이렇게 생각하신 겁니까? 처음 전화를 받은 거는 교문수석님한테 전화 예. 받았었는데 교문수석님한테 전화 받았을 때는 제가 최 회장이 교문수석하고 어떤 커넥션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교문수석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위해서 제가 제 친구한테 그분이 어떤 분이냐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영문과 교수고 사람도 좋다. 그런데 왜 만나자고 하는지는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제 친구가 전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그 위선까지는 생각을 못 했었는데 며칠 후에 경제수석께서 전화를 오고 그래서 경제수석을 업무를 지시를 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분은 그 위에 분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수석이 두 분이나 막 연락이 오고 네. 하니까 그렇게 생각했다. 지금 그 당시는 최서원 씨가 어떤 분인지 몰랐다는 것이고 아까 네네. 증언하셨죠. 예. 그 다음에 지금 증인은 그 WK의 대표이사인데 K스포츠에도 사무실이 있었고 명함도 사용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 경위는 어떻게 됩니까? 왜 다른 그러니까 WK 대표이사가 왜 재단법인의 사무실도 있고 명함도 사용하신 겁니까? 그 명함도 최 회장이 파준 거고, 파줬는데 처음 급여 500만 원 결정하면서 급여를, 저도 이해가 잘 안 된 상황이었는데, 350은 WK에서 받고, 150은 K스포츠에서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이 별도로 있었던 건 아니고요. 딴 사람이 사용하는 책상을 제가 갈 때, 사용했는데, 딱 일주일만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돼서, 정 사무총장님하고도 상의를 했고, 그래서 이거는 급여를 K스포츠 재단에서 주는 건 안 된다. 그래서 그러면서 제가 그 일주일 이후에는 그걸 끊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급여는 WK에서 받고, 그 내용도 최 회장한테 보고를 했었습니다. 실제로 받은 적은 없는데 실제는 가서 업무를 하거나 그런 건 전혀 없었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최서원 씨가 말하기를 K스포츠 명함도 주고 월급 중에 일부는 K스포츠로부터 받아라 이렇게 지시를 받았지만 실제로 받은 적은 없다는 그런 네네. 말씀이신 거죠? 예. 마지막 질문 전에 그냥 아주 이거는 사소한 거라 그냥 궁금해서 묻는데요. 기록을 보니까 이 WK가 처음 설립될 때는 대표이사가 최철로 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1월 12일 날 설립됐거든요. 그랬다가 1월 15일 날 증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증인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이제 증인이 퇴사하고 최철로 다시 바뀌는 것 같은데 혹시 왜 그런지 혹시 아세요? 무슨 기술적인 문제가 있었나요? 재판관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오늘 지금 처음 듣는 처음 내용입니다. 들었어요? 네. 제가 제일 먼저 대표이사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 증인이 대표이사인데 네. 등기부 등본은 마치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아니면 제가 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아까 지금 증언하시면서 퇴사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사업이 비정상적이고 자칫하면 권력형 비리에 연루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네. 근데 지금 하는 사업 자체는 GKL에 무슨 결과적으로는 장애인 펜싱 팀이 설립됐고 포스코에 무슨 스포츠 관련 일을 하고 그 일만 놓고 보면 무슨 범죄와 같은 일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증인이 이거 권력형 비리가 될 것 같다라고 느끼신 그 점을 간단히 좀 설명을 해봐 주십시오. 근데 그 점은 교문수석님 전화 받고 업무 진행하는 건 관심을 가져주는 거,
그다음에 경제수석님께서 전화하고 업무 연결해서 관심 가져주시는 거, 그다음에 김종사님께서 전부 업무를 관여하고 하시는 거 등등 그런 부분이 그게 한 사람만 만약 관여를 했다면은 최 회장께서 이 한 사람만 관련되겠다고 생각했겠지만은 그 여러 분의 들이 다 관여를 해서 도움을 주고 전화도 하고 했다는 게 하나 증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저희 WK가 제공하고자 하는 분야의 핵심 역량을 가지고 있고 충분한 인력들도 보유하고 있었다면은 그 서비스나 이런 것들 충분히 제공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핵심 역량이나 이런 거 인력도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높은 분들의 힘에 의해서 일이 진행이 되는 것으로 보고서 권력형 비리라고 이렇게 판단을 내린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금 증인은 이제 경험이 많으시잖아요. 스포츠는 잘 모르시지만. 네. 예. 증인의 그런 경험에 비춰봤을 때, 만약에 지금 블루케이가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지금 증인이 짧은 기간이지만, 상당히 청와대 수석이나 차관 등이 이렇게 도와주고, 또 증인 말씀에 따르면 최서원 씨가 상당히 자금력도 있다고 들었고,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이렇게 GKL이나 포스코 등과 결과적으로 계약이 체결돼서 회사가 운영됐다면 상당한 수익이 생기는 것은 사실이죠. 일이 진행이 되었다면. 그래서 일이 진행이 되었다면 상당한 수익이 생기는 것은 맞을 겁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는 직원도 몇 명 없는데 증인 생각에는 그 회사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지금 맡기고 있고, 그리고 말하자면 작은 회사에서 큰 일을 해서 큰 수익이 생기면 수익은 더 그만큼 커지겠네요. 네. 적은 투자로 큰 수익이 생기는 거니까요. 이제 네. 알겠습니다. 네. 어떤 내용이십니까? 증인이 WK에 관해서 대표이사인데 거기에 관해서 증인의 증언 가운데 간략하게 증인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네, 간략하게 신문하십시오. 신문하겠습니다. 증인은 아까 증언에서 최순실이가 K스포츠 재단을 사실상 지배하고, 그리고 WK도 사실상 소유주다, 이런 증언을 하셨죠. 네,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WK 회의록은 누가 작성했습니까? 그 회의록은 주로 박은영 과장이 작성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아까 그 협약서에 보면 이 WK에서 수익이 나면 20% 내지 30% 이걸 갖다가 수익이 나면 그 K스포츠에다가 지원을 하는 걸로 이렇게 협약을 맺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 취지는 WK가 어디까지나 K스포츠에 상당히 여기 이익을 창출하면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 취지도 포함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 의견을 묻는 겁니까? 아니요. 그러면요. 그런 취지냐고 물었습니다. 그건 한 것은 최 회장이 그렇게 넣으라고 해서 넣은 자, 거고. 그러면 그렇게 했습니다. 자, 증인이 재임 중에 WK 수익이 아까 창출되지 않았다 했죠? 네,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증인께서 대통령과의 관계는 모르지만 청와대 수첩이 있는 걸로 봐서 그런 관계가 있는 걸로 추측된다, 이런 발언을 했죠. 증언하셨죠? 네, 합리적인 추론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예, 그런데 만약에 최순실이가 대통령과의 그런 청와대 수첩이 와고 가고 그런 영향력이 있고 이렇게 했더랬으면, 그리고 K스포츠 재단을 이렇게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또 WK를 지배했다면 당연히 WK에 수익이 창출됐을 텐데, 증인이 그 이후에도, 증인 이후에 수익에 관해서는 제가 증인에게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 이후에도 지지부진했지만은 증인의 재임 중에 수익이 하나도 안 났잖아요. 그렇잖아요. 2달이라는 기간은 그렇죠. 2달이라는 기간이지만 짧은 기간입니다. 그러나 증인께서 자주 회의를 열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자주 회의를 열었다 했지 않습니까? 그 회의는 최 회장이 주관해서 주로 회의를 여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막강한 그런 관계가 있고 하면 당연히 이익이 창출되고 그 이후에도 이익이 잘 창출됐어야 하는데 어떻게 지지부진하고, 이거는 증인의 진술이 대단히 모순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그런 관계가 있고 막강한 네, 답변을 영향력이고- 들으시죠. 지금 답변하려고 합니다. 예, 예. 들으시죠. 말씀하세요. 일반적인 비즈니스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반문을 하지 마시고 제 질문에 대해서 증인은 대답을 하세요. 그 질문에 대해서 간략하게 그 두 달이라는 답변하시겠습니까? 기간은 상당히 저 회사에서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기간으로서 상당히 짧은 기간입니다. 그다음 만약에 어쩌면은 GKL 제안서를 그 최 회장이 이야기한 대로 그냥 던져주고 고압적인 자세로 나갔고 그랬으면은 어쩌면은 GKL에서 수긍을 하고 계약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는 정상적인 비즈니스 방향으로 끌어가기 위해서 그 협상을 해나가고 그래서 그 3월 초까지 협상 과정으로 진행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비즈니스 주인이 수익이 창출될 수가 없죠, 당연히. 주인이 퇴임한 이후에도 WK는 지지부진했지 않습니까? 그 이유에 그거 대해서는 그런 변명에 통하지를 않잖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